잊혀진 고대 문명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곳에서는 사라진 사원과 묻힌 도시, 그리고 인간이 만든 듯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기 어려웠던 거대한 구조물들이 이제 서서히 그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울창한 정글과 광활한 사막, 그리고 험준한 산맥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이 놀라운 장소들은 우리가 고대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과 지식을 뒤흔들어 놓으며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최신 발견은 고고학자들조차도 답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정도로 복잡하고 미스터리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면 각 탐험지가 이전보다 더욱 충격적인 비밀과 경이로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즈 피라미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건축적 업적 중 하나로 꼽힌다. 약 4,500년 전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을 위한 거대한 영원한 무덤으로 세워진 이 구조물들은 오늘날까지도 가장 많이 연구되고 신비로운 건설 프로젝트로 남아있다. 이 복합고는 세계의 주요 피라미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가장 거대한 쿠프왕의 대피라미드는 원래 높이가 146m에 달했으며 그 규모는 현대의 초고층 건물에 버금갈 정도였다. 대피라미드는 200만 개가 넘는 거대한 석재 블록으로 조립되었는데 각각의 블록 무게는 1.8톤에서 13.6톤 사이에 이르렀다. 이렇게 무거운 돌덩어리를 놀라운 정밀도와 균형 감각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건설 기술은 오늘날 과학자들조차 완전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라미드의 외부 표면은 원래 광택이 나는 백색 석회암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으며 사막 햇빛을 받아 거대한 거울처럼 빛을 반사해 주변을 눈부시게 만들었다. 또한 피라미드의 내면은 정확히 사방위와 일치하도록 정렬되어 있어 고대 이집트인들이 수학과 천문학에 대한 뛰어난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정밀한 방위 설정은 현대 엔지니어들조차도 감탄할 정도의 수준이다. 수천 년에 걸쳐 사막의 혹독한 바람과 모래에도 불구하고 이 피라미드들은 견고히 서 있어 고대 이집트 문명의 인내와 창의성, 조직력을 상징한다. 원래 백색 석회암 외피는 풍화와 도둑질로 일부만 남아 오늘에도 그 웅장함을 느낄 수 있다. 현재 매년 수백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들이 이 거대한 유적지를 찾아 전 세계에서 온 여행자와 학자들이 고대 이집트 문명의 비밀을 탐구하고 사진과 기록을 통해 그 신비를 전승한다. 피라미드가 세워진 당시에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매일 수백 톤의 석재를 운반하고 정교하게 배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도구와 기술은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연구하고 복원하려는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피라미드 주변에는 사카라와 같은 고대 도읍이 있었으며 이곳은 왕과 귀족들의 신성한 의식이 진행되던 중심지였다.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일부 석재 블록은 여전히 원래의 위치에 가까이 놓여 있어 고대 건축가들의 설계 의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기즈 피라미드가 인류 문화유산으로서 지속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과학기술을 동원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피라미드 건설 방식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아직도 미궁이 남아있다. 테오티후아칸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위대한 고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2000년 전 건설된 이 도시는 인구가 1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어 전성기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시의 중심거리인 대로는 약 3.2km에 달하며 바로 태양의 피라미드로 이어집니다. 이 피라미드는 높이가 65.8m에 달해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그 옆에 위치한 달의 피라미드는 42.7m 높이로 테오티후아칸의 정교한 도시 계획을 보여주는 완벽한 축을 형성합니다. 도시의 벽은 신화와 의식을 묘사한 다채로운 벽화로 장식되어 있어 이곳이 정치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였음을 증명합니다. 오늘날 테오티후아칸은 고대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기술적 숙련도, 도시적 비전, 그리고 우주적 세계관을 살아있게 보여주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시첸 이차는 마야 문명의 가장 유명한 고대 도시 중 하나로 멕시코 유카탄 반도 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기 9세기경에 건설된 이곳은 한때 이 지역의 중요한 정치, 종교, 경제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주변에는 울창한 정글과 석회암 고원이 펼쳐져 있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합니다. 가장 상징적인 건축물은 엘 카스티오 피라미드이며 쿠쿨칸 신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피라미드는 높이가 30m에 달하고 연간 일수를 상징하는 36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단계는 정확히 365개이며 매년 천문 관측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 복합시설에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고대 볼코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길이는 168m에 이릅니다. 코트의 벽면에는 경기 중 사용된 공이 고무와 고무 수지로 만들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는 고대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진행된 의식과 의례적인 게임은 마야인들의 깊은 영적 신앙을 반영합니다. 건축 배치는 천문학에 대한 고도의 지식을 보여주는데 특히 충분과 추분의 엘 카스티오의 계단에 들이온 그림자가 거대벤 피라미드를 타고 내려오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사원, 천문대, 석회암 구조물들은 놀라운 정밀도로 건설되어 마야인의 수학적 능력과 조직적인 사회 구조를 증명합니다. 마야인들은 이곳에서 천체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농업 탄력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방문객들은 이 넓은 유적을 걸으며 거대한 건축물을 감상하고 마야인들이 천문학, 종교, 정치 권력을 어떻게 하나의 번성한 도시로 융합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페트라. 요르단의 붉은 사암 절벽에 직접 새겨진 페트라는 2000년 이상 전 나바테아인들이 만든 창의성과 엔지니어링의 뛰어난 증거이다. 주요 입구는 좁은 협곡을 따라 1.1km 길이로 뻗어 있으며 양쪽을 둘러싼 절벽은 높이가 약 79m에 달한다. 이 협곡을 통과하면 마치 거대한 문을 지나 숨겨진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페트라의 건축물은 암석을 정교하게 조각해 만든 거대한 정면이 특징이며 많은 구조물이 높이 40m 정도까지 솟아있다. 이는 예술성과 고대 건축 기술이 뛰어나게 결합된 결과이다. 페트라는 단순한 정착지를 넘어 아라비아 반도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카라반 루트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번성한 무역 중심지였으며 나바테아인들을 부유하고 강력한 문명으로 만들었다. 복잡한 물 시스템은 물길과 저수지를 포함해 사막의 부족한 물을 저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인간이 가혹한 환경에 적응한 놀라운 사례를 보여준다. 오늘날 페트라는 수백만 명의 방문객과 연구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이는 고고학적 보물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독창성과 자연에 맞서는 회복력을 상징한다. 페트라 자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그 역사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나바테아인들의 일상생활과 상업활동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정교하게 새겨진 무덤과 사원들은 종교적 신념과 사회적 위계를 반영한다. 건축물 주변에 남아있는 수로와 물통은 당시 물관리 기술이 얼마나 정교했는지를 입증한다. 마추픽추라스는 페루 안데스 고지에 자리 잡은 잉카 문명의 고대 도시로 15세기에 건설되어 20세기 초에 재발견되었습니다. 해발 2,408m에 위치한 이 유적은 거대한 석재 블록들을 모르타르 없이 정밀하게 맞물리게 조립한 것으로 잉카의 뛰어난 건축 기술을 보여줍니다. 전체 면적은 거의 13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테라스, 광장, 의식용 구조물 등이 험준한 산악지형과 조화를 이루며 배치되어 있습니다. 넓은 농업 테라스는 토양을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을 가능하게 하여 잉카 생활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테라스는 물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비옥한 토양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복잡한 수자원 관리 시스템은 인공 물줄기와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물 공급을 보장했으며 높은 고도에서도 물이 끊기지 않도록 인공샘을 설계한 점이 수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반영합니다. 또한 험준한 안데스 산맥의 경사면에 자리 잡아 자연 방어벽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983년에 마추픽추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오늘날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이 방문되는 명소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정교함은 오늘날까지도 건축학자들을 놀라게 하며 고유한 건축 양식은 현대 연구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적의 지속적인 존재는 극한 환경에 대한 인간의 적응력과 잉카 문명의 위대함을 증명합니다.
아잔타와 엘로라는 인도 서부에 자리한 거대한 암굴 복합체로 현무암 절벽을 직접 깎아 만든 구조물이며 약 2000년 전부터 존재해왔다. 이 두 유적은 종교, 예술, 고대 공학이 독특하게 융합된 사례로 평가받는다. 아잔타 동굴 내부 벽면은 불교 신자들의 일상과 규리를 묘사한 섬세한 벽화로 가득 차 있는데 광물 기반 안료로 채색되어 수세기 동안 색채가 빛을 잃지 않고 선명하게 유지된다. 이는 당시 장인들의 뛰어난 색채 기술과 재료 선택 능력을 입증한다. 아잔타 동굴은 여러 개의 동굴로 이루어져 있어 복잡한 통로와 넓은 홀을 통해 방문객에게 미로 같은 경험을 제공한다. 엘로라 동굴은 5세기부터 10세기 사이에 조각된 30개가 넘는 동굴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단일 현무암에서 직접 조각된 거대한 일체형 사원이다. 이 사원의 높이는 30m에 달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암굴 구조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 사원은 벽돌이나 콘크리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손으로 현무암을 깎고 다듬어 만든 것으로 인간의 인내와 정교한 기술이 결합된 위협이라 할 수 있다. 엘로라 복합체는 복도와 기둥, 신화, 종교, 철학을 형상화한 조각들로 설계되어 고대 인도 신앙의 다양성을 반영한다. 그 조각과 기둥은 정밀하고 균형 잡힌 형태를 이루어 고고학자들은 현대 건축 기술과 비교하며 감탄한다. 엘로라의 일체형 사원은 내부에 신상과 조각이 배치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엘로라 복합체의 각 동굴은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등 서로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아 이러한 종교적 다양성은 동굴 내부의 조각과 벽화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유네스코는 이 두 복합체를 인류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면서 그 보존과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늘날에도 학자들은 현무암 조각 기술과 색채 보존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암굴은 자연과 인간의 손이 하나가 된 결과물로 오늘날까지도 그 아름다움과 기술적 완성도를 유지하고 있다. 방문객들은 좁은 통로를 지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느낌을 받으며 고대 예술의 숨결을 직접 체험한다. 아잔타와 엘로라는 인도 문명의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인다. 우캄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자리한 고대 마야 문명의 대표적인 도시로 정교하고 세련된 건축 양식과 체계적인 도시 설계가 돋보입니다. 이곳의 가장 눈에 띄는 건축물인 마법사의 피라미드는 높이가 35m에 달하며 마야 세계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타원형 형태를 가지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큰 관심을 끕니다. 피라미드 주변에는 복잡한 계단식 구조와 정교한 석조 장식이 어우러져 마야인들의 건축 기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길이가 100m에 육박하는 총독 궁전은 정밀하게 다듬어진 석재 블록으로 이루어졌으며 천문학적 기호와 종교의식을 묘사한 섬세한 조각이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조각들은 마야인들이 별자리와 계절 변화를 어떻게 관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996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공식 지정되어 그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스말은 마야 건축의 뛰어난 기술과 그 건축가들의 높은 수준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로 남아있으며 방문객들에게 고대 문명의 신비와 위엄을 전달합니다. 나스카선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고고학적 경이 중 하나로 남페루 사막의 725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에 걸쳐 있다. 기원전 500년부터 서기 500년 사이에 제작된 이 책에는 300개가 넘는 거대한 그림들로 구성되며 직선, 기하학적 토형, 동물 형상이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그림은 위에서만 볼 수 있다. 가장 큰 형상들은 800m가 넘는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직선들은 붉은 사막 바닥을 가로질러 수킬로미터에 이른다. 연구자들은 나스카 사람들이 어두운 자갈층을 제거하고 그 아래 밝은 토양을 드러내어 강한 대비를 만들었다고 추정한다. 이 대비는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놀랍게도 낮 기온이 섭씨 38도에 달하는 혹독한 사막 기후에도 많은 디자인은 선명하고 대칭을 유지한다. 새, 물고기, 원숭이, 그리고 인간 형상의 추상적인 모습들은 나스카 문명의 추상적 사고와 조직 능력을 보여준다. 학자들은 이 선들이 종교의식, 천문학적 목적, 혹은 비와 관련된 의식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오늘날 나스카선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여행자와 과학자들이 인류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를 탐험하러 찾는다.
이스터섬 모아이 석상. 이 거대한 석상들은 주로 단단하고 치밀한 화산 응해암으로 정교하게 깎여졌으며 평균 높이는 대략 4m 정도이고 일부는 10m에 이르러 그 위용을 뽐낸다. 무게는 79,800kg을 초과하여 인간이 이동시키기에 상당히 무거운 존재이다. 눈에 띄는 특징은 대부분의 모아이가 아후라 불리는 돌로 만든 플랫폼 위에 정렬돼 놓여 있다는 점이며, 이는 섬 주민들의 문화와 영적 생활에 깊이 연결된 의식적인 체계를 형성한다는 의미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석상들은 채석장에서 채취된 후 로프와 협력적인 인력 그룹이 정밀한 조율하에 수킬로미터에 걸쳐 운반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길게 뻗은 코와 사각형 턱, 그리고 깊이 파인 안구 함몰은 고대 조각가들의 뛰어난 기술과 섬 사회에서 조상의 권위와 시족 지도자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해석된다. 오늘날까지도 수백 개에 달하는 모아이가 수세기 동안 거친 바다의 바람과 혹독한 기후를 견뎌남아 있으며, 이는 인간의 창의력과 회복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모아이의 이동 과정은 섬 전체에 걸친 협동과 의사소통의 정교한 네트워크를 필요로 했으며, 일부 학자들은 나무 관목을 활용한 경사면에서의 굴림이나 끈을 이용한 끌어당김 등 다양한 가설을 제시한다. 또한 아후 위에 놓인 모아이는 종교 의식 때마다 불꽃이나 음악과 함께 배치되어 조상의 영혼을 불러내는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오늘날 연구자들은 레이저 스캔과 3D 모델링을 통해 각각의 석상의 미세한 균열과 표면 마모를 분석함으로써 수백 년에 걸친 자연 풍화 과정과 인간 손길의 흔적을 복원하고 있다. 그 거대한 크기와 무게에도 불구하고 석상들은 섬의 가혹한 기후와 끊임없는 바다의 바람에도 손상 없이 보존되어 왔으며, 이는 고대인들의 뛰어난 제작 기술과 섬 사회 전반에 걸친 협력 체계를 입증한다. 스코틀랜드 북부의 오크니 제도에 자리한 스카라브레이는 약 5,000년 전 신석기 시대에 세워진 놀랍도록 잘 보존된 고대 마을이다. 이곳의 돌집들은 서로 빽빽이 맞물려 좁은 통로로 이어져 있어 당시 주민들이 얼마나 정교한 공동체 조직과 뛰어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주거 내부에서는 고고학자들이 돌로 만든 침대와 난로, 그리고 물품을 보관하던 작은 구획들을 찾아냈으며, 이를 통해 선사시대 사람들의 일상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재구성할 수 있다. 오늘날 스카라브레이는 선사 인간의 삶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귀중한 창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연 환경에 맞추어 체행지적으로 적응해 나간 과정을 증명하는 영원한 흔적으로 남아있다. 돌로 만든 침대와 난로, 그리고 물품을 보관하던 작은 구획들은 고대 주민들의 생활 방식과 식생활, 그리고 물자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이 모든 유물과 구조물은 선사시대 사람들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게 해주며 인간이 자연 환경에 창의적으로 적응해 왔음을 증명한다. 주택들의 치밀한 배치와 협소한 통로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생활 공간을 관리하고 서로 협력하여 건축 작업을 수행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오늘날에도 그 구조는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 있어 고대인들의 건축 기술과 생활 방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 역할을 한다. 사크사이와마는 잉카 제국이 15세기에 건설한 거대한 석회석 요새로 무게가 181톤에 달하는 거대한 돌블록들로 이루어진 방어벽이 특징이다. 이 돌블록들은 서로 끼워 맞춰져 있어 종이 한 장도 사이에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맞춰졌다. 그 거대한 구조물은 잉카 건축가들의 뛰어난 기술과 정교한 설계가 결합된 결과물로 평가된다. 벽은 높이가 약 6m에 이르고 3개의 테라스층으로 배열되어 전체 길이가 610m에 달한다. 각 테라스는 서로 다른 고도에 위치해 방어와 의식 공간을 구분했으며 돌의 배치는 마치 퍼즐처럼 완벽히 맞물렸다. 이러한 정교함은 현대 과학자들에게도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는 안데스 산맥에서 가장 견고한 방어 구조 중 하나로 꼽힌다. 해발 3,658m가 넘는 높은 지대에 자리한 사크사이와마는 쿠스코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탁월한 위치에 있다. 높은 고도 덕분에 적의 접근을 미리 감시할 수 있었으며 전략적으로 지형과 건축을 활용한 잉카의 능력을 보여준다.
그 높은 위치에서 보이는 쿠스코와 주변 산맥은 잉카의 영적 세계관과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군사적 목적 외에도 이 요새는 주요 종교의식을 치르는 의식 중심지 역할을 했으며 방어와 영성을 결합한 복합적인 공간이었다. 이곳에서 진행된 의식은 해와 달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잉카 신들을 달래는 중요한 행사였다. 수세기 동안 비바람과 지진에도 불구하고 사크사이와만의 구조는 크게 손상되지 않아 고대 잉카 건축 기술의 뛰어남을 증명한다. 최근 레이저 스캔과 3D 모델링을 통해 연구자들은 각 돌블록의 정확한 무게와 배치를 재현하고 있다. 거대한 돌덩어기와 정밀한 건축, 그리고 거대한 규모는 사크사이와만을 남미에서 가장 인상적인 고고학적 유적 중 하나이자 잉카의 뛰어난 창의성을 상징하는 영원한 표상으로 만든다. 오늘날 사크사이와만은 고고학자와 여행객들에게 매년 수많은 연구와 탐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마야 문명의 심장부였던 티칼은 오늘날 과테말라 북부에 위치한 고대 도시로 기원전 4세기부터 서기 9세기까지 번성했으며 전성기에는 수만 명의 주민이 거주했습니다. 석회암으로 만든 피라미드가 가장 상징적인 건축물이며 그중 하나의 사원은 높이가 거의 70m에 달해 20층짜리 건물과 맞먹습니다. 광대한 복합시설은 광장, 사원, 궁전 등으로 이루어져 정교한 도시 설계를 보여주며 마야인들의 뛰어난 조직력과 엔지니어링 기술을 증명합니다. 이 건축물들은 종교적 기능을 넘어 정치적, 상업적, 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티칼을 중미 전역과 연결시켰습니다. 울창한 열대우림에 둘러싸인 이 도시는 주변 자연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수세기 동안 번영을 누렸습니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티칼은 고대 아메리카 가장 위대한 문명 중 하나의 창의성과 힘을 영원히 증언합니다. 델피는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와 정치 중심지 중 하나였으며 파르나소스산 경사면에 해발 약 1731m 높이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곳은 한때 그리스 세계의 심장이라고 불리며 아폴론 신이 숭배되고 피티아라는 이름의 신탁을 통해 왕과 지도자들의 중요한 결정을 좌우했다. 방문객들은 기원전 4세기에 건립된 아폴론 신전을 감상할 수 있는데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서 있는 대리석 기둥들이 그 위엄을 증명한다. 또한 이 유적지는 기원전 5세기경에 조성된 경기장을 포함하고 있는데 수천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스포츠와 축제가 차지한 비중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준다. 델피에 위치한 극장은 약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었으며 높은 지대에 자리 잡아 관객들이 넓은 계곡을 내려다보며 공연을 즐길 수 있었죠. 이처럼 델피는 단순한 고고학적 발굴지에 그치지 않고 지혜와 신앙, 그리고 건축 예술이 어우러진 살아있는 증거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정받는 가치들의 토대를 마련한 문명들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페르세폴리스. 페르시아 제국의 의식적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는 기원전 6세기에 다리우스 대왕 아래에서 건설되었습니다. 이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의 권위와 정교한 조직력을 보여줍니다. 유적은 주변 평야보다 약 15m 높이 솟은 석재 테라스 위에 자리하고 있어 구조적 안정성과 왕권의 위엄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도시는 거대한 계단을 통해 대광장으로 이어지며 여기서는 제국 전역에서 온 사절단이 공식 의식 동안 맞이되었습니다. 대광장은 제국의 중심 행사와 왕의 연회가 열리던 장소로 그 웅장함은 방문객들에게 왕권의 신성함을 체감하게 했습니다. 석기 기둥이 거의 20m 높이까지 솟아있는 궁전들은 헌금 운반자, 전사, 신성한 동물들을 묘사한 정교한 조각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적재 기둥은 정교한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각 조각은 제국이 바친 곡물과 전사의 용맹, 그리고 신성한 동물들의 모습을 상세히 그려냈습니다. 이 조각들은 제국의 부와 군사적 힘, 그리고 신성한 동물들의 상징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건축물과 예술 작품은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정교하고 조직적인 문명을 이룩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페르세폴리스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수천 년 전 페르시아 문명의 웅장함을 체험하고자 하는 방문객들을 끌어들입니다. 팔미라 시리아 사막에 위치한 팔미라는 한때 지중해와 페르시아를 연결하는 핵심 무역 거점으로
실크로드를 따라 이동하는 카라본들의 중요한 중간 기착지 역할을 수행했다. 가장 인상적인 유적 중 하나는 길이가 거의 1.1km에 달하는 대기둥거리이며 높이가 18m에 이르는 거대한 석기둥이 줄지어 서 있다. 이 기둥들은 정교한 조각으로 성식되어 고대 건축 기술의 뛰어남을 보여준다. 대기둥거리는 당시 도시의 규모와 번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구조물로 그 길이와 높이는 방문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또 다른 주요 건축물은 첫 세기에 세워진 벨 신전으로 사암벽과 그리스, 로마, 동양 양식이 혼합된 독특한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다. 벨 신전은 그 당시 종교적 중심지였으며 사암으로 만든 벽과 혼합된 건축 양식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대기둥거리와 벨 신전은 팔미라의 건축적 위대함을 상징하며 이 두 구조물은 팔미라가 고대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팔미라의 유적들은 동서양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주며 고대 세계에서 문화 교류가 얼마나 활발했는지를 증명한다. 최근 분쟁으로 인해 유적의 일부가 파괴되고 큰 피해를 입었지만 유네스코는 이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하고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지속적인 보존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팔미라는 하나의 고대 도시 안에서 여러 문명이 융합된 살아있는 증거로 오늘까지 남아있다. 영원히 계속. 모헨조다로는 인더스강 계곡에 자리한 고대 도시로 인류 역사의 초기 단계에서 이미 체계적인 부시 계획을 구현한 사례 중 하나이며 기원전 2500년경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도시는 격자 형태의 거리망을 특징으로 하는데 주요 대로는 약 9m의 폭을 가지고 있어 당시 기준으로는 매우 넓고 균형 잡힌 도시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거리와 거리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상업 활동과 주민 생활의 효율성을 제공하였습니다. 모헨조다로는 인더스강 유역에서 발견된 주요 고대 유적 중 하나이며 인더스 문명 전체에서 가장 큰 규모와 복잡성을 보여주는 도시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모헨조다로의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복잡한 지하 배수 시스템인데 도심 전역에 걸쳐 물길이 깔려 있었으며 각각의 물길은 개별 주택의 하수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위생 관리가 매우 발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스템은 수백 개에 달하는 배수관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경사와 구조가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배수관은 돌과 진흙으로 만든 관을 사용했으며 물이 흐르는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기울기가 정밀하게 맞추어졌습니다. 이러한 선진적인 인프라는 당시 문명 수준이 현대의 도시 위생 기준보다 몇 세기 앞섰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발굴은 20세기 초에 시작되어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새로운 유적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은 벽돌과 석재가 남아있어 도시의 전반적인 레이아웃과 건축 양식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며 고고학자들에게 초기 도시 생활의 발전 과정과 사회 구조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특히 발굴된 주거 공간과 공공시설은 그 시기의 경제적 활동과 문화적 교류를 추정하게 하며 모헨조다로가 고대 문명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학자들은 이 도시의 설계와 기술을 통해 고대 인더스 문명의 사회 조직과 경제적 역량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메사베르데는 미국에서 가장 독특한 국립공원 중 하나로 고대 푸에블로 사람들에 의해 여객백 년 전 세워진 석조 주거지로 유명합니다. 콜로라도 고원에 위치하며 고도는 약 2591m에 이릅니다. 이 공원은 4,000개가 넘는 고고학 유적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수백 개의 정교하게 만든 절벽 주거지가 광대한 면적에 흩어져 있습니다. 구조물들은 몇 제곱미터에 불과한 작은 방에서부터 다층 복합 건물까지 다양하여 푸에블로 사람들의 고도화된 사회 조직과 정교한 건축 기술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건조 초원, 울창한 소나무숲, 그리고 험준한 바위 지형이 어우러져 독특하고 복합적인 생태계를 이루며 이는 고대 주민들의 생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메사베르데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인간과 자연 환경 사이의 지속적인 관계를 증명하는 귀중한 사례가 되며 전 세계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절벽 주거지는 석재를 정밀하게 쌓아 올린 형태로 각 방은 몇 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구조 자체가 푸에블로 사람들의 뛰어난 건축 기술을 보여줍니다. 또한 바층 건축물은 상하층이 연결된 복합 구조로
공동체 생활과 방어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켰다고 판단됩니다. 건조 초원과 소나무 숲, 그리고 바위가 어우러진 풍경은 물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속 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는 인간이 자연에 적응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날 메사베르데는 전 세계 학자들과 방문객들에게 고대 문명의 지혜와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탐험가와 연구자들이 이곳을 찾아 인류 역사의 깊이를 탐구합니다. 지중해 연안 트니지에 자리한 고대 도시 카르타고는 한때 고대 세계의 주요 권력과 무역 중심지였다. 기원전 9세기에 페니키아인에 의해 설립된 이 도시는 곧 아프리카와 유럽 전역에 걸친 방대한 무역망을 구축하며 강력한 제국으로 급성장했다. 이 광범위한 무역망은 카르타고가 고대 세계의 경제적 중심지였음을 증명한다. 오늘까지도 방문객들은 수백 척의 전함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었던 원형 군함과 같은 웅장한 구조물의 잔해를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카르타고가 해상 강국이었음을 명백히 증명한다. 로마가 기원전 2세기에 정복한 뒤에는 푸닉 문화와 로마 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도시 풍경이 형성되었다. 정복 이후 도시의 건축 양식은 푸닉 전통과 로마식 설계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로마식 목욕탕, 원형 극장, 넓은 공공광장 등의 유적은 그 혼합된 문화적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특히 로마식 원형 극장은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었으며, 당시 시민들의 여가와 정치 활동을 위한 중심 무대로 활용되었다. 로마식 목욕탕은 당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며, 원형 극장은 관객들이 공연을 관람하던 장소로서 사회적 활동의 중심이었다. 현재 카르타고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서부 지중해를 수세기 동안 지배했던 문명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여행객들에게 중요한 탐방지를 제공한다. 이 유적지는 전 세계 연구자들과 관광객들에게 고대 문명의 흔적을 보존하고 연구할 기회를 제공한다. 카르타고를 찾는 사람들은 고대 항구의 거대한 구조와 도시 전체에 퍼진 유적들을 걸으며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체감한다. 그레이트 짐바브웨는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대륙에 자리한 가장 큰 고대 석조 복합체로 11세기에 강력한 왕국의 정치적 중심이자 상업적 허브로 건설되었습니다. 거대한 건조 석조벽은 높이가 10m에 이르고 전체 길이가 200m를 초과하여 모르타르 없이 완전한 건축 기술을 입증합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당시 사람들의 뛰어난 설계 능력과 노동력을 단용합니다. 오늘날 그레이트 짐바브웨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아프리카 문명의 풍부한 유산을 보존하고 수세기에 걸친 인간의 창의성과 강인함을 오늘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벽은 서로 맞물린 돌들로 이루어져 수세기에 걸쳐 변형 없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교함은 현대 건축가들에게도 큰 영감을 제공하며 고대 아프리카 문명의 뛰어난 기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그레이트 짐바브웨는 오늘날 학자들에게 중요한 연구 대상이며, 그 복합체의 구조와 배치는 아직도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유산은 인류의 영원한 미스터리이자 영감의 원천입니다. 고베클리 테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적 장소로 간주되며 현재 터키 남동부의 메마른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종종 인류 문명의 유람으로 평가받는다. 유적지는 평균 높이가 6m에 달하고 무게가 수십 톤에 이르는 거대한 T자형 기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기둥들은 반경이 18m를 초과하는 원형구역 안에 비스테르 되어 있다. 이러한 원형구역은 사냥 채집 사회라 여겨지는 시기의 기술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정교한 건축 방식을 보여준다. 돌 표면에는 사자, 황소, 뱀, 새와 같은 다양한 동물 형상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으며, 동시에 추상제 호들도 나타난다. 이러한 조각들은 만천년 전 사람들의 상징적 사고와 영적 신념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고고학자들은 이 거대한 돌들을 세우기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단순한 도구만을 사용해 협력했으며, 명확한 조직력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러한 작업은 수십 톤에 달하는 돌들을 정확히 운반하고 배치하는 복잡한 과정을 포함한다. 놀라운 점은 고베클리 테페가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6,000년 이상 먼저 건설되었고 영국의 스톤헨지보다도 오래되었다는 사실이다.
해발 고도는 792m에 이르며 이곳은 단순한 건축적 진보를 넘어 종교와 의식에 농경과 영구적인 정착보다 먼저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현재까지 발굴된 영역은 전체 유적에 비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아직 토양과 바위 아래에 묻혀 있다. 앞으로의 추가 발굴은 인류 역사의 근본적인 이해를 재정립할 새로운 증거를 제공할 것이며 고베클리 테페는 단순한 고고학적 유적을 넘어 문명의 전환점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증거로 남을 것이다. 이러한 거대한 구조물은 당시 인간이 복잡한 사회적 조직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강력히 보여준다. 돌의 운반과 설치 과정에서 사용된 도구들은 간단했지만 협력과 계획의 정교함을 증명한다. 각 기둥에 새겨진 동물 형상은 사냥과 관련된 신화적 의미를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추상적 기호들은 아직 완전히 해석되지 않았지만 초기 인간의 정신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고베클릴리 테페의 발견은 인류가 농경 시작 전에도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사실은 전통적인 고고학적 시간 순서에 도전하며 인간 문명의 기원을 재평가하게 한다. 현재까지 발굴된 영역은 전체 유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남은 부분은 여전히 토양과 암석 아래에 숨겨져 있다. 미래의 발굴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증거가 드러날 것이며 이는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 고베클리 테페는 단순한 고고학적 유물을 넘어 문명의 전환점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기록이다. 전 세계 학자들은 이 신비로운 장소의 비밀을 풀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곳의 건축 양식은 후대의 신전 구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새롭게 발굴된 유물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인류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보로부두르는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에 위치한 거대한 불교 사원 복합체로 사일랜드라 왕조가 9세기에 건설한 것이다. 거대한 계단 피라미드 형태로 설계된 이 구조물은 9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6개는 정사각형 플랫폼이고 3개는 원형 테라스로 구성된다. 종교적 상징과 당시의 첨단 공학이 결합된 이 사원은 높이가 약 35m에 달하며 주변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을 제공한다. 전체 구조는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200만 개 이상의 블록으로 조립되었으며 석재마다 정교하게 조각된 판이 불교 경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방문객들은 2,600개가 넘는 부조와 500개가 넘는 부처상을 복도 곳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데 각각은 철학과 교리를 이미진으로 전달하도록 정밀하게 제작되었다. 보로부두르는 불교 우주의 도식을 거대한 도표처럼 배열하여 하층의 세속적 욕망을 의미하는 구역에서 시작해 상층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영역으로 순례자를 인도한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 거대한 석재들이 모르타르 없이 서로 맞물리는 방식을 사용해 고정된다는 것으로 이는 건축가들의 뛰어난 공학적 솜씨를 보여준다. 현재 이 사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1991년에 등재된 이후 지속적인 보존 작업과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불교 사원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종교, 예술, 그리고 고대 과학이 결합된 살아있는 증거로서 오늘도 많은 순례자와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보로부두르는 자바섬의 고원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 주변에는 밀림과 고대 유적지가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곳을 찾는 순례자들은 일출이나 일몰 시간에 맞춰 사원을 방문해 빛과 그림자가 어우러지는 장관을 감상한다. 앙코르와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적 기념물로 캄보디아에 위치해 있으며 크메르 제국의 힘과 고급 건축수를 증명하기 위해 수리아바르만 제2세왕 아래에서 12세기에 건설되었습니다. 이 사원은 400에이커가 넘는 면적, 즉 162헥타르에 이르며 주변에는 너비가 189m, 길이가 200m에 달하는 방수로가 둘러싸여 있어 고대 크메르의 정교한 수리공학을 부해집니다. 그 방수로는 고대 크메르인들이 물의 흐름을 제어하고 사원의 주변을 방어하기 위해 설계한 정교한 수로 시스템으로 현재까지도 그 기술적 완성도가 놀라울 정도로 평가됩니다. 주요 특징은 5개의 중앙탑이며 그중 주탑은 약 65m 높이로 솟아올라 힌두교 신화에서 신성한 우주축인 마운트 메루를 상징합니다. 외부 갤러리는 거의 800m에 이르며
286m에 달하는 부조에는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 서사시의 장면, 그리고 천상의 아프사라 무용수가 묘사되어 크메르 장인들의 뛰어난 예술성과 상상력을 보여줍니다. 부조는 섬세한 조각술로 인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특히 아프사라 무용수들의 옷깃은 바람에 휘날리는 듯한 섬세함을 담고 있습니다. 앙코르와트는 단순한 종교적 기념물을 넘어 신앙, 자연, 권력의 결합을 나타내는 문화적, 정치적 상징이기도 합니다. 일출 때 전체 복합체는 금빛 주황빛으로 빛나며, 그 빛은 방수로 표면에 반사되어 눈부신 광경을 만들어 이 뛰어난 문명의 영원한 존재감을 강조합니다. 사원의 복합적인 구조는 동서양의 건축 양식을 융합한 결과물로 중앙탑의 비례와 주변 건물들의 배치는 우주의 질서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건축적 예술적 요소들은 크메르 제국이 당시 세계 무역과 문화 교류의 중심지였음을 시사합니다. 그 규모와 세부 묘사, 그리고 역사적 의미로 인해 건축된 지 8세기가 넘은 지금도 앙코르와트는 인간의 창의성과 조직력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에 자리한 거대한 스핑크스는 기자 고원 위에 우뚝 솟아있는 상징적인 구조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단일 석조 조각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 조각은 자연 석회암을 직접 깎아 만든 것으로 약 4,500년 전 고대 이집트 문명에 의해 정교하게 제작되었다. 스핑크스의 전체 규모는 길이가 73m, 높이가 20m, 너비가 19m에 달하며 사자의 힘찬 몸통 위에 인간의 머리를 얹은 독특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고대 이집트 문화에서 권력과 지혜,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동시에 상징한다는 해석이 전해진다. 특히 넓게 퍼진 눈과 섬세하게 다듬어진 얼굴은 파라오의 모습을 닮았다 믿어지며, 길게 뻗은 사자 몸통은 사막과 인근 피라미드를 영원히 수호하는 위험 있는 존재로 여겨진다. 스핑크스는 서로 다른 경도를 가진 석회암침을 차례대로 깎아 만든 결과 몸통 부분이 머리보다 빠르게 침식되어 현재는 시간의 흐름과 혹독한 사막 기후가 남긴 흔적이 뚜렷이 드러난다. 오늘날 이 거대한 스핑크스는 단순히 고고학적 보물에 그치지 않고 정점에 이른 고대 문명의 뛰어난 건축 기술, 깊은 종교적 비전, 그리고 상징적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깊은 인상을 남긴다.